뉴욕 한인회가 5일 오전 정기집행부 결산회의를 열고 전경배 뉴욕주 법원판사 후원권을 논의하고 노스쇼어 병원의 정기 무료 건강검진 장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기 중 마지막 임원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교육재단이 5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한국을 방문하는 모국 연수단 70명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맨하탄 소호에서 4일간 진행된 2011 코리안 아트쇼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문구 종합백화점 모닝글로리가 4일 리츠필드 한양갤러리 1&9에서 대점 행사를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5일 오전 정기집행부 결산회의를 열고 전경배 뉴욕주 법원판사 후원권을 논의하고 노스쇼어 병원의 정기 무료 건강검진 장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기 중 마지막 임원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1대 뉴욕 한인회가 지난 5일 임기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4월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하영하 제31대 뉴욕 한인회장은 그동안 한인사회의 실질적인 힘이 되는 한인사회, 미국 사회와 함께하고 한인 2세들에게 비전을 주는 한인사회를 만들겠다는 3대 공약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한인사회를 이끌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동안 도와주신 동포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한인회 멤버로서, 임원으로서 아무런 거 기대하지 못하면서 그저 무보수로 또 시간과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한인사에 보태주신 임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자문위원 이사님들에게도 진심 감사드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연방 판사직에 도전하는 전경배 뉴욕주 법원 판사를 돕기 위한 한인사회 후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뉴욕 한인회는 판사 임명 추천권을 가진 찰스 슈머 연방 사원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전판사 지원 활동을 편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뉴욕 한인회는 노스쇼어 병원과 정기 무료 검진을 위한 장소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유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JCRC 단체와 뉴욕 한인회가 타인중 커뮤니티와 교류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 안건에 대해 논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주 퀸즈 YWCA에서 열렸던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앞으로는 퀸즈 클로싱 4층에 있는 노스쇼어 클리닉 센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외에도 한인 2세들의 미국사회 진출을 위한 낯선 커뮤니티 교류 협력권을 논의하는 등 제31대 뉴욕 한인회의 마지막 임원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뿌리교육재단은 지난 5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한국을 방문하는 모국 연수단 70명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지난 5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2차 모국 연수단 참가인원 70여 명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 갔다 와서 소위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인에 대한 그 정체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늘 면접을 하는 이유입니다. 100여 명의 학생이 모국 연수단 면접에 참여했으며 이번 시험은 학생 각 부모의 관심도와 학생의 언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며 필기와 면접 시험으로 치러졌습니다. 미국에서 애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한국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보내면 여러 군데도 방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말 읽고 그 다음에 붙을 것 같아요? You gonna make it 하나? 몰라요. 가고 싶어요. 심사를 걸쳐 선발되는 70여 명의 연수단은 7월 18일에서 29일까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머물며 다양한 문화체험과 견학교육을 받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견학 위주의 일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맨해튼 소호에서 4일간 진행된 2011 코리안 아트쇼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미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인 뉴욕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아시아 미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부터 맨해튼 소호에서 2011 코리안 아트쇼가 열렸습니다. 이번 쇼는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인 뉴욕에 한국 미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화랑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2011 코리안 아트쇼는 한국 내 35개 화랑에 150여 명의 작가들이 200여 작품을 출품해 지난해에 비해 더욱 큰 규모의 전시회가 됐습니다. 한국화랑협회 표미선 회장은 이번 뉴욕에서의 성공적인 전시를 통해 한국 미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람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가지고 코리안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뉴욕의 많은 컬렉터들이나 또 미술 관계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코리안 아트쇼에는 약 10,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국가에 이름을 건 아트페어라는 흔치 않은 차별화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코리안 인터내셔널 아트페어는 앞으로 뉴욕 내 지속적인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미술의 우수함을 뉴욕 미술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아트페어에 꽂힌 3월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전시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한양마트가 운영하는 문구 종합백화점 모닝글로리가 4일 리츠필드 한양갤러리 원앤라인에서 100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기념 행사를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닝글로리 측은 희귀병 딸을 둔 채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김병만 씨에게 $1,000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양마트가 운영하는 문구 종합백화점 모닝글로리가 뉴욕 플러싱점에 이어 뉴저지 리츠필드 한양몰 내에 뉴저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한양마트 측은 지난 4일 리츠필드 한양몰 내에 새롭게 문을 연 갤러리 원앤라인에서 한인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모닝글로리 뉴저지점 오프닝 행사를 열고 모닝글로리가 문구를 통한 한류 문화의 주요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떤 한류의 일부분으로서 한국의 커다란 그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뉴저지가 이제 굉장히 인구가 한인들도 많아지고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리츠필드점 직영점 오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양갤러리의 운영도 책임지고 있는 한혜진 이사는 앞으로 2주일 뒤 갤러리 원앤라인의 첫 번째 전시회를 기획 중에 있다며 이 공간이 한인사회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5년에 설립된 모닝글로리는 문구 종합백화점으로서 현재 미 전역에 700여 개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닝글로리가 뉴저지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편 모닝글로리 측은 이날 개점식에서 희귀병 딸을 둔 채 추방위기에 놓인 한인 김병만 씨를 돕기 위해 $1,000의 기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커뮤니티와 어떻게 이렇게 소통하는 한 그런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찾고 있는 중에 좀 딱한 사정의 김병만 씨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이런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열심히 살으라고 또 후원금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날 모닝글로리 개점식에는 이현택 뉴저지 한인회장과 장성복 뉴저지 한인세탁인협회 회장 등 단체장들을 포함해 이종철 제이슨 김 시의원과 이혜영 포트리 한인학부모협회 회장, 허웅식 뱅크아시아나 행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벌금을 가장 많이 낸 슈퍼마켓은 브루클린에 있는 파이오니어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지난해 650여 개의 슈퍼마켓들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물품 명칭, 수량 표기 오류 등을 조사한 결과 370개의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소가 낸 벌금 $400만 가운데 파이오니어가 바가지 요금과 표기 오류 등 5개 부문이 적발돼 벌금 $11,460를 내며 벌금왕 업소의 오명을 썼습니다. 이 업소의 매니저는 가격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표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255개 업소가 검사를 받은 퀸즈 지역에서는 벌금을 부과받은 업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아시안 여성을 노린 연쇄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한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연쇄 강도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를 6일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0시 10분께 34에비뉴 부근에서 37세의 아시안 여성을 뒤에서 접근해 밀쳐 강제 성추행한 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또 석 달 후인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7시 30분 샌포드 에비뉴와 147가 부근에서 27세의 아시안 여성을 벽으로 밀어 성폭행한 후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탈취해 도주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새벽 3시 45분께 바운스트릿에서 25세 아시안 여성을 성폭행한 후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히스패닉 남성으로 신장 5피트 5인치에 130파운드로 왜소한 체구를 갖고 있으며 마지막 범행 당시 가죽 재킷과 청바지, 검은색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이스트 브런즈윅의 타민족이 운영하는 저가 세탁소가 속속 문을 열어 한인 세탁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류를 1.99달러에 세탁해준다는 저가 세탁소가 벌써 2곳이나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저가 세탁소는 모두 인도와 이탈리아계가 운영하는 것으로 건물 구입과 세탁 장비 구입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인 세탁소들은 뉴저지주 환경국에서 주관하는 퍼크 기계 교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절적인 영향과 경기 침체로 인한 불경기에 목돈이 들어가야 할 시점에서 이 같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세운 대형 업소의 박리다매식의 영업 행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지난 4일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주유소들의 레귤러 휘발유 값이 갤런당 17센트나 올라 3달러 26센트에 판매됐습니다. 미디엄과 프리미엄 등급 휘발유는 각각 15센트씩 올랐습니다. 레귤러 휘발유 값이 갤런당 4달러에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올여름 그 이상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마지막 통계가 나온 지난 2월 28일 현재 3달러 38센트로 이 전주보다 19.4센트, 1년 전보다는 68센트가 올랐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상태입니다. 뉴욕시가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시민들이 분실물을 추적해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4일 전격 선보였습니다. 옐로캡 분실물 보관소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택시비 영수증에 쓰여있는 택시 영업 면허증 번호를 입력하면 분실물 보관소 위치와 연락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분실물을 되찾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택시 영업 면허증 번호는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4자릿수로 택시 내부의 옆면과 칸막이에 게재되어 있으며 영수증 윗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정보를 제공받은 보관소에서 분실물을 찾지 못할 때는 지역 경찰서의 분실물 보관소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택시 분실물 추적 애플리케이션은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아군의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어 필수 과목으로는 뉴저지 최초로 팰리세이드 파크 고교의 한국어반을 개설한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포트리 고교의 두 번째 한국어 정규 과목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최근 포트리 한인교육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규 과목 채택을 위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대포트리 한인회와 포트리 한인학부모회에도 도움을 요청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려면 한인 학부모 지지 여부에 따라 교육위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 한국어 정규 수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땅콩버터 브랜드 스키피가 만든 두 종류의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제조사가 자체 회수에 나섰습니다. 6일 시카고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스키피는 지난 4일 자체 샘플 조사 과정 중 저지방 제품 두 종류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살모넬라균을 발견하고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제품은 저지방 크림 타입 땅콩버터와 땅콩 덩어리가 들어있는 저지방 제품이며 유효기간은 각각 5월 16일과 5월 21일까지입니다. 스키피의 모 회사인 유니레버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감염 환자 발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구제역이 올해 들어서도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대목을 맞았습니다. 7일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량은 2만 340톤으로 지난해 1월에서 2월 수출량 11,209톤보다 81.5%나 증가했습니다. 주당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이 3천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2월 말까지 집계가 되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두 달간 수출량은 지난해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은 전년보다 94%나 늘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타이어 압력 상태를 보여주는 장치의 결함으로 미국 시장에서 SUV와 트럭 등 2만 2천 대를 리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또 혼다 자동차와 크라이슬러도 미국 시장에서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도요타는 2008년부터 2011년형 FJ 크루저와 랜드 크루저, 타코마, 세콰이아, 툰드라 등에서 타이어에서 공기가 빠져 압력이 낮아졌을 때 이를 알려주는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총 2만 2천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 압력 모니터 장치의 결함은 타이어에 바람이 완전히 빠졌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충돌 및 전복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대들이 학군장교 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하버드대가 4일 베트남전 이래 처음 이 제도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드류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과 레이 마부스 해군 장관은 이날 하버드대의 해군 ROTC 제도를 부활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ROTC는 베트남전 반전 분위기가 한창일 때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명문대에서 없어졌다가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사람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정책을 폐기하는 법안을 가결한 후 재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와 예일, 브라운을 비롯한 다른 명문대에서도 ROTC 부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여사에 대해서는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에 대해서는 차가운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 2월 21일에서 28일 전국의 성인 남녀 1,887명을 상대로 실시한 주요 정치인 등 전국적인 인물들에 대해 느끼는 체감 온도에 관한 조사에서 나타났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정치인들에 대해 느끼는 온도를 0도에서 100도까지 답하도록 한 이 조사에서 퍼스트레이디인 미셸 여사는 60.1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59.2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38.2도로 차가운 정치인이란 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로 법원 판결로 결정이 난 벌금과 추징금의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일간 USA 투데이는 지난 2000년 이후 법원 판결로 2,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 판결을 받은 258개 사건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벌금 또는 추징금이 1달러당 2센트꼴로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7일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벌금 및 추징금 징수가 저조한 배경에는 일부 범죄자들이 법원 판결 전에 재산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점도 있지만 경기 침체로 파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16일 오후 7시 맨해튼 파크애비뉴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유망 한인 뮤지션이 이끄는 정상급 재즈 콘서트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원 재즈의 밤 공연을 개최합니다. 제한된 좌석 관계로 예약을 하셔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6주간에 걸쳐 실시합니다. 컴퓨터 기초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켜고 끄기, 마우스 및 자판 익히기 등 컴퓨터의 가장 기초부터 가르쳐드립니다. 유엔이 매년 3월 22일로 정한 세계 물의 날 행사로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노숙자 생수 나눠주기 운동이 전개됩니다. 1933년 제정된 물의 날 행사는 수자원 부족 및 대처, 위생시설 개선 등 글로벌 이슈를 널리 알리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은 오는 4월 4일까지 2011년도 세계 한인 청소년 대학생 모국 연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전 세계 700명이 참가하는 이번 연수는 북미 지역에서는 220여 명이 참가하고 그중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초중고학생 8명, 대학생 16명을 포함한 총 2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15일 오후 7시 트라이베카 영화관에서 애니메이션 여우비가 상영됩니다.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를 방영하고 있으며 지난 1일 재불철 씨 이야기에 이어 여우비, 로망은 없다, 오디션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트라이베카 영화제는 무료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나눔회가 주관하는 2011 한인 노숙인 쉼터를 위한 후원의 밤은 4월 7일 오후 7시 대동연 회장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한인 노숙인들의 현황을 설명하고 평화 나눔 공동체 설립자 최상진 목사의 특별 간증과 GMA 노숙인 쉼터 디렉터 안승백 목사의 사역 보고와 동영상이 소개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한국의 위장 간질환입니다. 한국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병되는 위장과 간질환의 증상 원인 그리고 그 치료법까지 꼼꼼히 수록한 의학서를 소개합니다. 가장 경계하는 사례로 저자는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서적입니다. 아울러 저자인 현철수 박사가 직접 환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진료하는 과정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어 책의 핵심 내용이 사파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고 재밌게 의학 정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부인 당신의 속 괜찮은가에서는 한국인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소화기 질환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 살펴봅니다. 2부 위장질환에서는 위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정보와 3부 간질환에서는 다양한 간염질환, 간경화, 간암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일요일인 13일기에 일명 서머타임이라고 불리는 일광절약 시간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와이와 애리조나주 그리고 인디애나주 일부를 제외하고 미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당초 4월 첫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적용해오다 4년 전인 2007년부터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미 의회 의결을 거쳐 3월 두 번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로 변경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앞당겨 생활하는 이 아이디어는 원래 미국인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제안됐지만 미국보다 유럽에서 먼저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석탄을 절약할 목적으로 실시했는데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2시간을 앞당기는 더블 서머타임을 실시해 에너지 절약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1차 세계대전이니 191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는데 이는 길어진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군수물자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는 일광절약 시간제 실시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 건수도 상당수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해가 지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녁 때에도 조명을 킬 필요가 적어지는 데다가 밝은 저녁 시간을 주로 야외에서 보내는 일이 많아져 전기 소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광절약 시간제 실시로 인해 애를 먹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축을 기르는 농장에서는 가축들이 바뀐 시간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를 먹게 되며 일반인들의 경우도 손목시계를 비롯해 집안에 있는 모든 시계를 바꿔야 하고 수면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이면 모두 적용하게 되지만 수면 장애 환자들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현재 일광절약 시간제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 멕시코, 브라질,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호주 등 70여 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남반구 지역에서는 북반구 지역과는 반대로 10월부터 3월까지 일광절약 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실시가 단순한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해 운동과 여가 선행에 힘쓰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말부터 실시될 일광절약 시간제에 잘 대비해 건강하고 알찬 생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3월 7일 월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서 약간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겠습니다. 화요일도 부분적으로 구름이 낄 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8일 낮 최고 기온은 47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 목요일과 금요일은 비 소식이 있겠고 이후 주말에는 구름만 조금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소송합의 후 대처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소송을 당하시고 원고랑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하신 다음에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협상이 잘 돼서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갚으실 경우는 지불이 되자마자 바로 원고로 하여금 소송을 기각하는 그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합의는 됐지만 일시불로 갚지는 못하고 나눠서 갚을 경우는 그 합의서를 원고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시고 그래야만 진행되는 소송이 잠정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돈을 다 내신 다음에는 원고한테 법원에 기각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제출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출된 서류들이 법원에서 반드시 접수가 돼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filed라고 하는데 반드시 파일된 카피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7일 월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